남들이 은퇴하고 손주 재롱 볼 나이에 제 남편은 다시 낡은 경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남편은 노느니 몸이라도 움직이겠다며 아파트 정문을 지키기 시작했죠. 사건은 볕이 유난히 좋던 어느 오후에 터졌습니다. 젊은 아빠가 제 남편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67살 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아저씨 잘 봐도.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면전에서, 그것도 어린아이 교육용 교재로 제 남편의 삶을 난도질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멀어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온 남편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아빠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신이 나고자라며 손가락질한 그 경비원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대기업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남자의 갑질은 갈수록 비겁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남자가 경비실 앞에 떨어뜨리고 간 회사 기획안 뭉치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요즘 회사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신기술을 완성하려면 전설적인 최명장의 자문이 필수였는데 명장의 행방을 찾지 못해 사장에게 매일같이 깨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못 찾으면 자네 책상 뺄 줄 알아.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날 남자는 술에 취해 들어와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좋겠어. 머리 쓸 일 없이 쓰레기나 치우면 되니까. 나처럼 귀한 일하는 사람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말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남자가 던진 기획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기획안에는 기술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가득했죠. 남편은 남자가 잠든 밤 경비실 불빛 아래서 낡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 수정된 기획안을 남자의 집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남자를 천국으로 올렸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덫이 될 줄은 그 남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문 앞에 둔 수정된 기획안 덕분에 젊은 남자는 회사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기술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왔으니 사장의 신임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남자는 그게 경비원 아저씨의 솜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실력이라며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꺼봐 아저씨. 나처럼 머리 쓰는 사람은 한 번에 수억 원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아저씨는 평생 쓰레기나 치우니까 감도 안 오겠지만 말이야. 퇴근길 남편을 마주친 그는 승진이라도 한 듯 비싼 와인을 들고 나타나 조롱 섞인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남편은 그저 낡은 수첩을 정리하며 나직이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남의 머리로 얻은 영광은 독이 든 성배가 되는 법인데 조심하게나. 남자는 노망났나 보내라며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수정된 기술을 최종 시연하는 날 사장은 이 기술의 원천 설계자인 전설의 기술 명장을 특별 고문으로 모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명장이 등장하는 순간 자신만만하게 서 있던 젊은 남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제까지도 쓰레기를 던지며 비웃었던 경비원 아저씨였으니까요. 시연회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경비복이 아닌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편이 서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꿀 핵심 원천 기술의 설계자이자 제가 삼고초려 끝에 고문으로 모신 한 명장님이십니다. 사장의 말이 끝나자 젊은 남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자기가 쓰레기 취급하며 평생 바닥이나 닦으라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전설의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젊은 남자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네가 발표한 그 기획안, 원래는 구동조차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지. 내가 어제 자네 집 앞에 두고 온 수정안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연회는 회사 망신으로 끝났을 거네. 남편의 나직한 목소리에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사장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젊은 남자를 쳐다봅니다. 명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야 앞뒤가 맞군. 자네 실력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라 의아했는데 명장님이 직접 수습하신 거였어. 그런데 자네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이분을 모욕했단 말인가? 젊은 남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립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빤히 내려다봅니다. 기술은 머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의 기술은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자네가 내 구두에 쏟았던 그 오물처럼 말이야. 사장이 젊은 남자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쐐기를 박습니다. 이봐 자네. 착각하지 마. 우리 회사가 필요했던 건 자네의 그 잘난 입담이 아니라 명장님이 고쳐놓은 그 정직한 기술이었네. 자기 한계도 모르고 남을 짓밟으며 올라온 실력은 모래성보다 위험한 법이지. 거짓으로 쌓은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똑똑히 배우고 나가게. 사장은 비서에게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지시합니다. 인사팀에 전달해. 이 친구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 기만으로 우리 법무팀에서 징계 절차 밟으라고 해. 우리 협력사들에도 이 친구 레퍼런스 체크 들어오면 사실대로만 말해주고. 실력 이전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과는 우리도 일 못하니까. 젊은 남자는 사장의 발치에 무너져 내리지만 사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남편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입니다.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젊은 남자의 거짓된 삶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립니다. 사건이 폭풍처럼 지나간 연회장. 사장은 명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장님, 오늘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정식 고문직으로 모시고 그 귀한 기술을 저희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를 대우해 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파트 주민들 드나드는 길 살피고 고장난 것들 고쳐주며 사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일은 그저 노인의 참견이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화려한 수트 대신 다시 익숙한 경비복으로 갈아입은 그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다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사장님이 고맙다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신대요? 그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맛있는 건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최고지. 오늘따라 우리 아파트 가로등이 참 밝네. 아내는 남편의 정직한 눈빛과 그가 지켜온 세월의 무게를 가만히 바라보다 그의 팔짱을 꼭 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처럼 귀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그리고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고운 마음씨로 세상을 고쳐왔으니 오늘은 당신 마음부터 내가 따뜻하게 채워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사장이 끝내 손에 쥐어준 아내를 위한 꽃다발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비실 앞에서 단지 내 고장난 벤치를 정성스럽게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교하던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고쳐진 벤치를 어루만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고쳐줘서 이 벤치 다시 튼튼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인사에 그가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풍경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정말 보물 같은 분이야. 사소한 것도 늘 자기 일처럼 살펴주시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저분을 보며 매번 배우네요.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보다 주민들을 향해 짓는 그의 미소가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